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로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알아가면서 승률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프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부진한 국내 증시 대응 전략은 네, 국내 주식시장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밤사이에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나스닥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는 모습인데요. 3대 지수가 돌아가면서 고점을 경신을 잘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는 또 상대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합니다. 원인 알아볼까요? 원인이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하나의 단면도 있겠지만 우선은 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이제는 공식화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GDP 성장률 같은 경우 해외 IB에서 먼저 내년에 GDP 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좀 낮췄었고요.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2%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비쳤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금리 결정을 하면서 내년 그다음에 내후년 GDP 성장률에 대해서 각각 1.9%, 1.8%의 성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신흥국과 비교를 했을 때 역성장이 나오는 구조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제 체력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과의 금리 차이, 그다음에 나머지 신흥국가의 금리 차이들을 봤을 때 특히 위안화 연결이 있겠죠. 그 속에서 환율 상승 우려가 존재한다라는 점이에요. 이건 시장에 이제는 다 오픈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와 함께 자본시장에 좀 비유호적인 정책들, 규제가 많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위클리 옵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면서 시장에서는 외국인에게는 어찌 보면 유리한 구조인데 나머지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 이런 게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제도는 차차 수정해 나가는 상황이고요. 이 속에서 부진 원인을 놓고 좀 고민이 필요한 상황. 왜냐하면 다른 신흥국 대비해서 확실히 지수 레벨이 약하다 보니까요. 고민이 필요한 구간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부진한 주식시장을 보면서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내용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 중국의 부양책이 대규모 나왔을 때도 중국이 부양책을 내도 우리는 경쟁하는 입장이어서 그게 그리 큰 호재는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또 각국에서는 보조금을 쏟아부으면서 미래의 첨단 산업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과연 이런 AI라든지 미래 시대에 대한 대비에 필요한 기술력들이 충분하냐 이런 얘기들까지 여기에 저출산, 출산율 좀 반등하긴 했지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인구 감소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 2.9%, 내후년 1.8% 전망했던 한국은행의 그런 전망 속에서 우려감이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한 해결책 있을까요? 해결책이 어찌 보면 그 인구 구조 같은 경우도 짚어주신 것처럼 저출산 이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까 좀 불편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추후에 갔을 때는 그 산업혁명 기조 속에서 1차원적인 제조업 기반의 노동 인구의 증가 이게 추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활동할 수 있는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미래에 갔을 때는 부족하다라는 점이에요. 이 부분을 놓고 이제 경제 체력에 대한 우려 같은 경우는 성과로 보여줘야죠. 이 노동 인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 같은 경우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GDP 성장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상장 기업, 비상장 기업 이쪽 같은 경우가 성장률을 전환할 만큼 성과들을 보여주거나 그게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 속에서 주식시장의 상황을 놓고 보면 최근에 유동성추이죠. 거래대금, 거래소와 그다음에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15조 원대까지 낮아졌다가 전거래일에는 한 13조 원 정도까지 낮아졌어요. 이 자금들이 다른 쪽으로 유동성이 빠져 있는 거죠. 비트코인 쪽으로 가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과거와 대비해서 해외 자산 투자가 훨씬 더 늘어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 있는 상황도 있는데요. 이 시장 속의 유동성을 늘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경우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수 레벨로 봤을 때는 뭐 증환기금 같은 경우를 투입하기에는 지수 레벨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시장 속에서 좀 유동성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 ETF를 늘린다거나 뭐 그런 요인들, 아니면 연금에 대해서 국내 시장 비중 같은 경우에 캡을 씌운다든지 어느 정도는 매수하게 뭐 그런 요인들이 지금은 좀 필요한 시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ETF 시장도 좀 더 활성화가 되고 또 연금에 대해서도 국내 주식의 편입 뭐 비중 네, 같은 것들 네. 캡을 씌울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외국인과 개인의 입장차 속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좀 장기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예, 문화적인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네. 제도가 꼭 필요하다. 그죠, 필요하죠. 예, 이런 얘기들도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사님 최근에 좀 다행인 게 저는 네. 지난주에 희망적인 기사를 본 게 네. 생산성에 있어서 네. 그 제조업 자동화 쪽의 로봇 밀도가 세계 1위다. 그죠. 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나라가 로봇에 대한 연구 기술력은 글로벌 탑이에요. 탑 3죠. 어찌 보면 공작 기계 쪽이 원래는 일본 쪽이 정밀 기계로 앞서 있었는데 기술력의 격차는 다 좁혀져 있고, 그다음에 산업용 로봇, 그다음에 다관절 로봇의 기술은 탑입니다. 그 탑 속에서 뭐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나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져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본 형태는 약 5년 전에 내놨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시리즈라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 형태를 이미 내놨거든요. 내놓은 상황에서 단가에 대해서가 한 3억 정도 하다 보니 이게 대중에 침투하기는 힘든 거고, 그 다음에 외관이 아직 뭐 완벽한 휴머노이드가 아니다 보니까 그 테슬라 쪽과는 다르게 지금 막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기본 스펙은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 정책에서 예산 측면 뭐 AI, 그 다음에 이 성장에 대한 산업,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우리 많이 하잖아요. 정부에서 10년간 뭐 몇 조 이렇게 해서 그냥 던져놓은 예산 통해서 문서 만들어주면 예산 주고 이런 것보다 네. 아예 어떤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장을 뭐 벤처까지 같이 키울 수 있는 그 육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그러면 우리 산업에서 뭐 충분히 여력이 있었죠. 해외에서 지금 탄생하는 거 보면 엔비디아 이런 기업, 그다음에 뭐 AMD 이와 연결돼서 AI를 기반으로 한 성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뭐 오라클 이런 쪽은 수없이 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뭐 HBM 관련해서는 다른 국가보다 확실히 앞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드웨어 쪽에서도 새롭게 지금은 치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중국한테 따라잡힌 건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이 어찌 보면 뭐 성장률도 이런 식으로 역으로 정체가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짚어주신 것처럼 로봇에 대한 기술력,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도 있는데 이걸 이제는 격차를 벌려야 되는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투자가 예산 투자 외에 좀 혁신 산업에 대한 육성, 그게 좀 진행이 돼야 하겠습니다. 네.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 그리고 또 혁신 산업의 생태계가 확대될 필요성들, 이런 것들은 그 생태계 확대를 위해서 또 정부 제도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좀 앞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각 분야별로 초격차를 확보를 그렇죠. 해야 된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주식시장에 대한 대응법은 어떻게 알아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박스권 하단에 위치한 지수다 보니까 지수는 뭐 오늘처럼 급반등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하루 빠졌다가 하루 반등 나고 이게 반복되긴 하는데 모처럼 그래도 오늘 시장을 봤을 땐 수급적인 측면에서 다른 거죠. 뭐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이건 뭐 바스켓으로 주식을 사는 형태다 보니까 외국인 중심, 뭐 기관의 차익 거래 중심으로 그래도 하방은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산업들이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기 위해선
뭐 수요로 보여줘야죠. 그 다음에 그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가 올라가는 것을 보여줘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주식은 들고 가되, 이 말이 좀 그런데 경계를 하면서 주식을 들고 갈 수 있는 지수 수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속에서 우리 고민할 게 우리나라 시장 속의 주식만 볼 것도 아니고 미국 시장 속의 주식만 볼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속에서 우리나라 산업이 위치하고 있는 상황들, 시장 점유율 상위에 있는 기업들, 한 그 정도만 좀 주식으로 플레이하는 그 생각들을 열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잘 확보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 그리고 또 1등 기업이라고 하죠. 네, 예, 네. 1등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유효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뭐 미국까지 넓혀 주셨으니까 미국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계속 가잖아요. 네. 맞아요. 만약에 미국 투자 안 해보신 분들 지금 미국장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보통 이게 무조건 미국은 올라간다라는 것도 옳지 않아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불안감은 존재하면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선은 고를 해보는 거죠. 이게 장이 꺾일 때는 밸류에 대한 부담으로 꺾인 적은 없어요. 뭔가 또 트리거가 나올 거예요. 그건 아마 지금 이 경제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이끄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예정대로 예산안 같은 경우를 못 줄이면 인플레이션이 도래를 할 거고, 그러면 금리 인하기에 물가를 못 잡았구나 이러면서 경기 침체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는 거죠. 그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미국 시장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당연히 좋지 않아지겠죠.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그때 돼서는 줄일 필요가 있는 거고, 아직 그런 시그널은 없다 보니까요. 여전히 고려를 할 수 있는데, 네. 아마 미국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이 생각이 드는 건 낯선 시장, 그다음에 이 시차 같은 경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점들인데요. 그러면 옳은 종목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그 산업 속에서 메인이 되는, 아까 우리가 접근한 것처럼 글로벌의 그 점유율의 상위 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산다라고 하면 더 상위에 있는 해외 기업 같은 경우를 한번 해보는 거고, 뭐 우리나라 속에서 매력 있는 거는 엔터 이런 건 매력이 있으니 우리나라 속에서 해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한번 비교군을 우리나라 속에서만 찾지 말고, 해외 주식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시장 속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업을 비교를 해보면, 재무제표를 열어보고 이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을 열어보면 격차가 많이 너무 벌어져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비교군을 공부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보니까 늦지 않았어요. 해기업 같은 경우를 해주식 투자를 해보시는 그 부분을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네, 투자자로서 넓은 눈을 가지고 시장 전체를 잘 봐야 된다는 부분들 정말 지금 뭐 많이 와 닿고, 그래서 그런 대응으로 많이들 올해 또 변화들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주목할 만한 업종 종목 꼽아보도록 할게요. 국내 증시 안에도 분명히 글로벌 선도하는 기업 있겠죠? 네. 미국 중심의 규제 철폐 산업이에요. 이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는 앨런 머스크가 기술은 이제 최적화를 시켜놓은 상황이고, 그 속에서 규제만 철폐되는 상황이다 보니 뭐 자율주행, 우주항공, 로봇 같은 경우를 주목할 만한 업종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라이다, 비라이다 이걸 구분해서 접근할 게 아니라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 뭐 라이다 중심도 괜찮고 카메라 모듈도 괜찮고, 그런 기업들을 추세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규제가 철폐되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도 공공기업 중심에서 이제 사기업 프로젝트 중심으로 다음 내년에 되면 3월에 사기업의 발사체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도 있고, 그다음에 달 탐사 프로젝트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가 미국이랑 함께 협력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하나그룹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런 쪽의 종목들을 보시는 거고, 로봇은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이미 스펙은 다 갖추고 있는데 이 단가를 줄이는 방안만 진행을 하면 시장 속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에서도 충분히 저는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우주항공, 로봇 이 새로운 성장과 관련된 업종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겠어요? 아니면 부품 쪽 보시겠어요?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기업 같은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수직 계열화를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원가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투자 단행이 되었다 보니 이제 여기에서 뭔가 스펙을 키워 나갈 때도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시험대에 올라간 우리 증시 내의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자율주행 가운데서는 라이다, 카메라 모듈 등을 중장기적인 추세로 관찰을 해보시고요. 우주항공, 하나그룹주,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꼽아주셨습니다.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 이성웅 이사였습니다.